저번 금요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종가가 월요일 시초가를 만든다고요. 근데 오늘 장을 보면 그 말이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게 바로 확인됐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시간 외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가가 오늘 월요일 장의 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장마감이 거의 다가오는 시점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흐름 그냥 올랐다 고점에서 밀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장은 금요일 종가가 만든 기대감 위에 주말 동안 트럼프 이슈가 붙고 미국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구글 AI 칩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만들어진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순 반등장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시장이 다시 어떤 가격표로 보기 시작했는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34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30만 원을 지키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34만 원을 두드리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질문 자체가 바뀐 겁니다. 며칠 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 30만 원 깨지는 거 아니냐? 외국인이 계속 팔면 답 없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만 가고 삼성전자는 또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4만 원을 다시 뚫고 위에서 버틸 수 있느냐? 33만 원대에서 눌림이 나와도 다시 받는 돈이 있느냐? 오늘 종가가 내일장의 기준 가격을 어디로 만들어주느냐? 이걸 보는 장이 된 겁니다. 오늘 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고점이 아닙니다. 34만 원을 찍었다는 것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주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고점을 찍은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는 항상 매물이 나옵니다. 단기 수익을 챙기는 사람도 나오고요. 전에 고점 근처에서 물려있던 사람 중에 이제 됐다 하고 던지는 사람도 나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고점 근처에서 조금만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34만 원대에서 밀린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매물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무너졌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다시 받는 돈이 들어왔느냐입니다. 오늘 장마감 직전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고점이 아니라 고점 이후에 버티는 힘입니다. 금요일 종가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월요일 시초가를 만든다는 말은 단순히 차트에서 다음 캔들이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요일 종가는 주말 동안 시장이 생각할 기준 가격을 만들어줍니다. 금요일 종가가 약하게 끝났으면 주말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월요일 시장은 먼저 의심부터 했을 겁니다. 뉴스는 좋은데 금요일 종가가 약했잖아. 위에서 매물이 많았잖아. 시장이 이미 힘을 못 보여줬잖아.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금요일에 종가를 지켜줬기 때문에 주말 뉴스가 붙었을 때 시장은 그 뉴스를 위쪽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시초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트럼프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정치 뉴스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가장 먼저 유가가 튑니다. 유가가 튀면 물가 부담이 다시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쪽이 기술주와 반도체입니다. 반대로 중동 긴장이 조금 풀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월가는 다시 성장주를 살 명분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슈는 삼성전자와 전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가를 거쳐서 금리를 거쳐서 미국 기술주를 거쳐서 오늘 삼성전자 시초가까지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뉴스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이란 이야기를 했다. 유가가 내려갔다. 미국장이 올랐다. 삼성전자도 올랐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얕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위험 프리미엄을 어떻게 다시 계산했느냐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질 때 시장은 주식에 붙어 있던 기대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튀면 기업 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요. 물가가 다시 올라오면 중앙은행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래이익을 크게 반영받는 기술주가 부담을 받습니다. 근데 트럼프 이슈로 그 위험 프리미엄이 조금 빠지면 시장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를 다시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장의 첫 번째 수문이면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가 그냥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이 위험을 조금 덜어내면서 다시 성장 쪽으로 돈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왜 삼성전자까지 왔느냐? 미국 반도체가 먼저
먼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이크론 흐름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사람들은 AI 반도체 심리가 살아났다고 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오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대표주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하게 반응한다는 건 시장이 단순히 AI 칩 설계사만 보는 게 아니라 메모리 사이클까지 다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처럼 GPU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하고 D램이 필요하고 낸드도 필요합니다. AI 투자 확산이 메모리 수요로 이어질 때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반등은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심리 신호입니다. 여기서 HBM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요즘 시장은 HBM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HBM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제품이고 가격도 높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크게 바꾸려면 HBM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HBM은 식당의 프리미엄 메뉴입니다. 비싸고 마진도 좋고 손님들이 그 메뉴를 먹으러 옵니다. 근데 식당 전체 매출이 진짜 커지려면 기본 메뉴도 같이 팔려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HBM이 좋아지고 D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까지 안정되면 그때부터 이익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반등은 단순히 미국 종목 하나 오른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익 재평가의 출발점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흐름에서 더 큰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구글 AI 칩 이슈입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칩 일부 생산을 삼성전자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삼성전자 수주 기대 정도로 끝낼 뉴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포인트는 이게 단순 메모리 납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의 차세대 TPU 안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칩이 있고요. 그 옆에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그냥 옆에 붙인다고 AI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산 칩과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빠르게 오가게 하는 길목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부품, 메모리 I/O 다이를 삼성전자가 이 나노 공정으로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AI 칩의 머리와 고성능 메모리를 이어주는 통로를 삼성이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보는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HBM에서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냐?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갈 수 있냐? 삼성전자는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니냐? 이 질문은 모두 삼성전자를 뒤따라가는 회사로 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구글 AI 칩 이슈가 붙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AI 칩 안에서 메모리와 연산 칩을 연결하는 핵심 길목을 맡을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패키징, HBM을 한 번에 묶어서 공급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주가에 붙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이면이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 AI 칩에서 일부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실적이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니라 시장의 확인 프레임입니다. 주식은 현재 실적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확인될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완전히 밀린 건 아니네. AI 칩 쪽에서도 역할이 남아있네. HBM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부와 패키징까지 같이 봐야겠네.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면 아직 숫자가 나오기 전에도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장중 34만원대 터치는 바로 이 기대가 가격에 한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젠슨 황과 HBM4E, HBM5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까지 이야기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겉으로 보면 그냥 삼성과 엔비디아가 만났다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면은 조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메모리, 패키징, 전력 효율, 공급 안정성을 맞출 수 있느냐가 AI 반도체
반도체 기업들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E와 HBM5 파운드리 협력, AI 솔루션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건 단순히 우리도 HBM 합니다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전체 설계와 공급망 안에서 다시 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단순히 구글 뉴스 떴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구글은 AI 칩 쪽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역할을 건드렸고요. 엔비디아는 HBM과 차세대 AI 메모리, 파운드리 협력 기대를 건드렸고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사이클을 다시 건드렸고요. 트럼프 이슈는 유가와 금리 부담을 낮추면서 기술주 심리를 풀어줬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니까 삼성전자가 장중 34만 원대까지 치고 간 겁니다. 오늘 장은 단일 호재가 만든 장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겹친 장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도 제대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그 자체입니다. 특히 HBM, 메모리, 엔비디아 납품 기대가 주가에 바로 꽂힙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시장이 HBM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으면 하이닉스는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빠릅니다. 강할 때는 무섭게 치고 나가고요. 반대로 반도체 심리가 흔들릴 때는 더 예민하게 흔들립니다. 순수 반도체 대장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볼 때 더 복잡하게 봅니다. HBM은 진짜 따라잡나? 파운드리는 회복되나? 모바일과 가전은 괜찮나? D램 가격 상승은 전체 실적에 얼마나 들어오나?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느림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AI 메모리 대장주로 가격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덜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풀리는 순간 뒤늦게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중 34만 원대까지 올라간 건 그 의심이 조금씩 풀리는 첫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하루 올랐다고 삼성전자 재평가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냐 였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AI 공급망 안에서 다시 역할을 가져갈 수 있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따라잡는 회사는 할인받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안에서 핵심 역할을 가져가는 회사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월가 목표가 85만 원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그 숫자만 보면 말도 안 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85만 원이라니 당장 가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계산이 나왔느냐입니다. 월가에서 그런 숫자를 꺼낸다는 건 삼성전자를 기존 방식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가격 회복, AI 서버 수요, HBM, 파운드리, 패키징, 그리고 빅테크, AI 칩 공급망 안에서의 역할, 이걸 다 같이 놓고 계산하면 기존 삼성전자 가격표와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그 계산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 오늘 종가가 그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좋게만 보면 위험합니다. 오늘 34만 원대에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뉴스가 붙었는데도 고점에서 매물이 나왔다는 건 아직 위에 기다리던 물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보유자 중 일부는 가격이 올라오면 줄이고 싶어 할 수 있고요. 단기 매매 자금은 34만 원대에서 수익을 챙겼을 수 있습니다. 고점 근처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본전이나 손실 축소 구간이 오면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진짜 강한 장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고점에서 나온 물량을 얼마나 흡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종가가 33만 원대에서 잘 만들어지면 의미가 큽니다. 장중 34만 원대에서 매물이 나왔어도 33만 원대에서 가격을 지켜주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팔 사람은 나왔지만 아래에서 다시 사는 돈도 살아있다. 구글 AI 칩 이슈가 하루짜리 뉴스로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이슈로 풀린 시장 심리가 반도체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밀리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한 단계 올려놓는 과정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가가 너무 약하게 끝나면 내일은 바로 추격할 장이 아닙니다. 그때는 34만 원 재돌파보다 33만 원대에서 다시 받는 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일
대응 가격대를 세 구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는 34만 원 안착입니다. 중간에서는 33만 원대 눌림 방어입니다. 아래에서는 32만 원대 후반 수급 확인입니다. 34만 원을 다시 두드리면 뚫었다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위에서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중에 잠깐 넘기는 건 의미가 약합니다. 돌파 이후 다시 밀리지 않고 거래가 붙고 외국인 수급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34만 원은 단순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33만 원대로 눌리면 겁부터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33만 원대 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눌림에서 거래가 죽지 않고 다시 받는 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빠지지 않고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버티면 33만 원대 눌림은 오히려 관심을 높여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3만 원대에서 받는 힘이 없고 거래도 죽고 반도체 전체가 같이 밀리면 그때는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하루 더 기다리면 됩니다. 32만 원대 후반까지 밀리는 그림도 열어둬야 합니다. 이걸 말하면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준을 미리 갖고 있어야 장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32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는데 외국인이 계속 갔고 반도체 섹터가 무너지지 않고 미국 반도체 선물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금요일과 월요일 급등분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만 원대 후반도 힘없이 깨고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고 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같이 무너지면 그때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기대감이 꺾인 게 아니라도 가격은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신규로 들어오려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중에 34만 원대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놓친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오를 때는 더 갈 것 같고요. 밀릴 때는 끝난 것 같고요. 다시 올라오면 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감정 매수입니다. 좋은 종목도 들어가는 자리가 나쁘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막판에 급하게 들어가면 내일 아침 작은 눌림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마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종가를 보고 내일 관심 가격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보유자분들도 오늘 하루만 보고 너무 들뜰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가격대도 올라왔고요. 시장 관심도 달라졌고요. 트럼프 이슈로 미국장 분위기도 풀렸고요. 부불 AI 칩 기대감까지 붙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매물이 나왔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확인 단계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올라간 가격대를 시장이 지켜주느냐, 오늘 종가가 버티느냐, 내일 눌림에서 다시 받느냐,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볼 자리가 아닙니다. 고점 근처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더 헷갈리실 겁니다. 올라오면 이제 팔아야 하나 싶고요. 더 갈 것 같으면 팔기도 어렵고요. 조금 밀리면 또 겁납니다. 이럴 때는 한 번에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일부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기준 가격을 보고 가는 식으로 나눠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다는 말과 내 비중을 무리하게 키워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종목보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부조입니다. 내가 버틸 수 없는 크기로 들고 있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불안하고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매일 흔들립니다. 오늘 장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른 장인지 아니면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진 장인지입니다. 삼성전자만 혼자 오르면 아직은 반쪽짜리입니다. 그 경우에는 특정 뉴스에만 반응한 단기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같이 버티고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쪽까지 같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다시 반도체 전체를 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 상승은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 오른 주식은 혼자 꺾일 수 있지만 섹터 전체로 돈이 들어온 장은 쉽겠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삼성전자를 단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다음 돈이 어디로 번질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구글 AI 칩 이슈가 파운드리로 번지면 관련 장비와 소재 쪽을 봐야 하고요. HBM과 메모리 기대가 살아나면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쪽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그 뒤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만 보고 끝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올려놓는다면 그 다음 시장은 어디로 돈이 번지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전력 인프라도 그냥 곁다리로 보면 안 됩니다.
됩니다. AI 반도체가 늘어난다는 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건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전력 설비, 변압기, 전선, 냉각, 전력 관리 쪽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재평가를 받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 인프라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강세가 진짜라면 돈은 반도체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장비, 소재,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장주만 보고 있으면 이미 움직인 뒤에 알게 됩니다. 오늘 정치 이슈도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트럼프 발언으로 중동 리스크가 조금 누그러지고 유가 부담이 내려가면 시장은 다시 성장주를 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AI 투자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은 AI 투자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그 투자가 데이터 센터로 가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AI 칩이 필요하고요. HBM이 필요하고요. D램과 낸드가 필요하고요. 전력, 냉각, 장비까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놓치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주가만 보지 않습니다. 환율도 같이 봅니다. 원화가 너무 불안하면 외국인은 주식에서 수익이 나도 환차손을 걱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글로벌 위험이 조금 줄고 달러 강세 부담이 완화되고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이 한국 대형주를 다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대표 종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슈, 유가, 금리, 환율, 미국 반도체, 삼성전자 수급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은 그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장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중요하고요. 내일 시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오늘 밤 다시 흔들리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트럼프 이슈가 다시 뒤집히거나 이란 쪽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거나 유가가 다시 튀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종가가 내일 기준을 만들고 오늘 밤 미국장이 내일 아침 심리를 만들고 내일 장중 외국인 수급이 그 흐름을 확인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이어져야 진짜 강한 흐름이 됩니다. 그럼 오늘 장마감 이후 우리가 봐야 할 건 뭘까요? 첫째는 종가 위치입니다. 장중 고점이 아니라 종가입니다. 둘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기관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는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하이닉스, 장비주, 소부장, 패키징이 같이 움직였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는 미국장입니다. 오늘 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유가와 금리입니다. 트럼프 이슈 이후 유가가 안정되는지 금리 부담이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다 같이 봐야 내일 삼성전자 대응이 나옵니다. 저희가 알림센터에서 정리해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내일 어느 가격대부터 관심을 높일지, 어디서는 따라가면 위험한지, 눌림이 나왔을 때 어떤 수급이면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흐름이면 하루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기준을 장 흐름에 맞춰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올랐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34만원을 뚫고 버티는지, 33만원대 눌림을 받아주는지, 32만원대 후반에서 외국인이 받는지, 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고 내일 관심 가격대와 분할 진입 구간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그리고 삼성전자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후보군까지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움직인 뒤에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기준 없이 따라가면 흔들립니다. 기준을 먼저 잡아두면 내일장이 빨라도 덜 흔들립니다. 오늘 장마감 핵심은 이겁니다. 저번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는 다음 장의 출발을 만듭니다. 금요일 종가가 월요일 시초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주말 사이 트럼프 이슈가 시장 심리를 풀었고요. 미국 반도체 반등과 구글 AI 칩 기대감이
삼성전자에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34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고점이 아닙니다.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 종가가 33만 원대에서 잘 만들어지면 내일은 다시 34만 원 재돌파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가가 약하면 내일은 33만 원대에서 받는 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금요일을 길게 복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금요일 종가가 만든 흐름이 오늘 실제로 이어졌고 이제 오늘 종가가 내일 흐름을 만들 차례입니다. 장마감 이후 수급과 종가가 나오면 그 기준으로 내일 대응 가격대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